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은 자주 보면서 자기 인생과 인격을 위해서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나됨을 찾아 성장하고 새로워지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일기 쓰기를 한 것이다. 일기를 쓰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지난 2년간의 일기를 읽고 오늘의 일기를 쓰면 좀 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게 된다. 일기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철학자이자 수필가 그리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100세 일기라는 책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올해로 102세를 맞이하셨습니다. 현재까지도 왕성한 강연과 집필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그 건강의 비결은 아마도 삶을 초연하게 바라보는 고요한 마음과 절제된 자기 챙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100세를 맞이한 교수님이 매일 잠들기 전 기록으로 남긴 일기입니다. 한 세기를 살아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 책에는 자유로운 지성인으로 일관하려는 신념을 지켜온 교수님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일상을 담은 일기이지만 교수님이 보내온 세월 속에 담긴 많은 일들을 짐작하게 되어 마음에 울림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편의 일기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또순이를 떠나보내다. 언제나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쓴다. 재작년과 작년의 일기를 읽은 후에 오늘의 기록을 남기곤 한다. 2년 전 오늘은 또순이가 죽은 날이다. 강아지 또순이는 그 뿌리가 프랑스다. 어쩌다가 그 선조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국에서 태어난 또순이가 우리 집으로 온 것이다. 그때 나는 노모와 병중의 아내를 보내고 혼자 있었다. 미국에 사는 셋째 딸이 내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데리고 왔었다. 또순이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는 내 딸과 같은 방에서 지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도 2층에 내 방에 머물기를 원하는 눈치였다.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계단 현관 옆에 머물 자리를 장만해 주었다. 그래도 또순이는 2층에 있는 내가 그리워 언제나 계단 아래서 위쪽만 바라보곤 했다. 내 딸의 설명에 의하면 또순이는 비숑 종류 강아지인데 이 녀석들이 세상에서 주인을 가장 좋아하고 잘 따른다고 한다. 다 자란 후에도 중간 정도의 고양이 체중밖에 되지 못하는 귀염둥이다. 내가 또순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뒷산을 산책할 때와 앞들 잔디밭에서 놀아주는 동안이다. 또순이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뒷산을 걸을 때는 뒤따라오는 나를 수십 번씩 쳐다본다. 잔디 위에서는 내 환심을 사려고 갖은 아양을 부린다. 그러다가 품에 안아주면 내 눈을 쳐다보다가는 반쯤 눈을 감는다. 그 표정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는 듯 싶었다. 나도 아내 다음으로 내가 나를 가장 좋아하지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또순이가 나보다 더 빨리 늙기 시작했다. 2년 전쯤부터는 노화 현상이 뚜렷했다.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잔디 위를 뛰어 돌다가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듯이 내 얼굴을 쳐다보곤 했다. 나도 나보다 내가 더 빨리 늙어서 어떻게 하지 하며 안아주곤 했다. 지방에서 손님이 왔다. 우리는 습관대로 또순이와 같이 손님차로 드라이브를 했다. 내 품에 안겨서 내 얼굴과 창밖을 번갈아 내다보곤 했다. 산책길에서는 즐거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날 보고 또 보곤 했다. 그것이 또순이의 마지막 행복이었다. 이틀 후에 또순이는 모두가 잠든 밤 계단 밑 2층이 보이는 자리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또순이는 내 곁을 떠났다. 나는 또순이와 같이 거닐던 산길을 걷고 있었다. 또순이가 보고 싶었던 것 같다. 앞을 바라봤더니 또순이가 벚나무 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너 여기 있었니? 하면서 뛰어갔다. 두 팔을 벌렸다. 또순이가 뛰어와 안기지를 못했다. 내가 끌어안아 주었다. 내가 보고 싶었지. 왜 서서 기다리기만 했어. 하면서 살펴보았다. 또순이는 생전과 같이 내 얼굴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 주인님 품 안이어서 편하네요. 아는 듯이. 꿈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나도 사모해온 분의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어야 할 텐데 라고. 구름 보는 시간이 늘었다. 이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다. 요 사이는 일기예보와 함께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뒤따른다. 나 같은 늙은이들은 자연히 외출을 줄이고 방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 대신 책상 위에 있는 구름 사진 책을 들여다보거나 넓은 하늘에 찾아왔다가 사라져가는 구름들을 창문을 통해 관상하는 시간이 길어져 좋다. 몇 해 전에 앞으로 10년만 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사진 기술을 배워 구름 사진을 찍고 싶다는 글을 쓴 일이 있다. 그 글의 독자들이 내 심정에 공감했거나 동정했던 것 같다. 국내외에서 출간된 구름 사진책을 4권이나 선물로 받았다. 구름을 보기 어려운 날씨에는 그 사진을 통해 여러 모습의 구름들을 찾아본다. 그리고 시외로 외출을 하거나 휴식 시간이 생길 때는 언제나 새로운 형상으로 관광객을 기다리는 구름들과 마음의 교류를 갖는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작은 부분인 화초를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은 착한 마음씨를 찾아 누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정과 사랑을 배운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웅장한 산의 기상을 받아들여 강한 의지와 신념을 얻는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넓은 마음과 가없는 세상을 꿈꾸게 된다. 그런데 삶을 이끌어주고 함께해주는 자연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자연의 혜택도 모르고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내 편견이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불행하게도 우리가 모두 걱정하는 사회악을 저지르곤 한다. 사회악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폐쇄적인 감성과 심정으로 고통을 겪는다. 우울증도 그 하나의 증세일지 모른다. 대자연의 질서를 역행하거나 자연과의 사랑을 단절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적이 드물 정도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자랐다. 아버지를 따라 앞산 꼭대기까지 오르곤 했다. 무한히 전개되는 파란 하늘에 언제나 다른 형태로 태어났다가 자취를 감추는 구름을 보는 것이 소박한 즐거움이었다. 나이 들면서는 여유로울 때면 구름 감상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길을 떠나 지방 산수를 찾기도 했다. 작년기에는 세계 여행 중에도 구름 보기를 빼먹지 않았다. 그렇게 구름을 친구 삼아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교훈이 있다. 욕심 없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가르침이다. 내가 잘 아는 친지 중에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한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무욕의 인생관을 갖춘 사람들이다. 무소유는 그 작은 부분의 하나일 뿐이다. 고마운 사람들, 아름다운 세상. 아침 식사를 끝내고 2층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본다. 히말라야를 상징하는 순백의 영봉이 아침 햇볕을 받아 장엄한 자태를 드러내 보인다. 네팔에 한 번은 가보고 싶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박홍식 사진작가가 전시했던 작품을 보내준 것이다. 최근에는 100세를 헤아리는 나이 때문일까? 여러 사람이 내 기호에 맞는 선물들을 보내준다. 구름 사진과 책들, 도자기들이다. 커피를 마시면서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생각을 더듬어 봤다. 한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다.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도 그렇다.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만든 것이 없다. 오늘 마시는 이 커피도 에티오피아 농민들의 작품이다. 내 신체의 어느 부분을 도와준 이들도 있다. 30여 년 동안 내 머리를 다듬어준 이발사 아저씨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에 갔을 때 며칠 후에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더 오래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면서 서운해했다. 내 학문과 지식의 배경에는 2000년에 걸친 선학들이 있었고 직접 가르쳐준 스승들과 동학들이 있었다. 사랑을 나눈 제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식과 학문만이 아니다.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이 있는 삶의 한 부분이다. 그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재 내 삶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인생 모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 대신 나는 무엇을 했는가? 가르치는 일 한 가지가 전부였다. 지난 99년을 이웃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한 가지밖에 하지 못했다.
그 한 책임을 잘 감당했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과 뜻을 전해온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인가.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싶다.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지금의 나이가 되어 깨닫는 바가 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그대로이다. 하지만 더불어 산 것은 행복을 남겼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이웃과 사랑을 위해 베푼 사랑은 남아서 역사의 공간을 채워준다.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의 뜻을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인생의 행복한 의무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